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감염병 사태로 인해 혁신적인 ICT 솔루션의 필요성이 더욱 앞당겨졌습니다. 한국만 해도 생활 방식이 변화하면서 국민의 87%가 QR코드를, 72%가 무인 주문 등 비대면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듯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에 자리 잡고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OECD와 UN에서 디지털 전환 1위, 2위로 인정한 국가로 다른 국가들의 디지털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디지털 선진국입니다. 반면에 바로 옆 나라 일본은 선진국 중에 디지털화가 가장 안 된 최하위 수준으로 처참한데요. 그런데 최근 필리핀에선 한국의 도움을 받아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을 해 일본의 시스템을 단숨에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 고위 관계자가 한국에 감사 편지를 보낼 정도로 한국이 큰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행정 시스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는 바로 팩스 사랑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팩스를 이용해 종이 서류를 주고받는 문화가 여전한데요. 얼마 전 일본 외무상을 지낸 고노다로 일본 중의원이 일본 외무성이 팩스를 안 쓰게 돼 축하한다며 그 기념으로 저녁 모임을 열어줬다는 황당한 글을 SNS에 올려 의아함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고노다로 의원은 최근까지 일본 정부에서 행정규제 개혁 담당상을 맡으면서 팩스 대신 이메일을 사용하면 안 되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팩스 문화를 바꾸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몸담았던 외무성이 팩스를 안 쓰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축하연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황당한 일본의 팩스 사랑은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됐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2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탈인감, 탈팩스 선언이 2년이 다 되도록 일본은 여전히 감염병 현황 파악을 팩스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이 주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서 제출 상황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팩스로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시즈오카현 하마마스 시는 신고서의 95%를 팩스로 접수했는데요. 앞서 일본 정부는 감염자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허시스라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는 팩스 집계를 없애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로 시스템 도입 2년이 지나도록 주요 도시들의 병원들이 여전히 팩스에 의존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본의 디지털 행정이 얼마나 후진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팩스에 이어 종이 사랑도 유별난 국가인데요. 팬데믹 때문에 2년 만에 귀국한 일본의 한 기업인은 공항 입국에서 격리에 이르기까지 자국의 디지털화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느꼈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던 과정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한 매체에서 귀국 당시 오미크론 변이로 엄격한 예방 대책이 시행되고 있었다며 방역 조치 자체엔 불만이 없었지만 모든 입국 절차가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충격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복되는 정보를 여러 차례 손으로 적어야 했다며 가족 전체가 50장이 넘는 서류에 직접 기입해야 했는데 손글씨가 필요 없는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많은 양을 작성하려니 팔이 너무 아파왔다고 폭로했는데요. 더욱이 일본 관공서의 서류 작성 방식은 외국인들에게만 혼란스러운 게 아닙니다. 일본인들조차 가로쓰기와 세로쓰기, 한자 표기법 등 제각각인 서류 양식 때문에 당황하기 일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 관공서의 문서 입력 방법이 1718가지라고 자주 하는데 1718개는 일본의 기초자치단체 수입니다. 즉 기초자치단체마다 다른 서류 양식을 쓰고 있어 시스템 통합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이처럼 지자체마다 고유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에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고 경신하는 데만 매년 5천억엔, 하나로 4조 8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본 정부 디지털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예산의 절반가량이 종이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라는 충격적인 일이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종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도쿄올림픽 개최 당시 선수촌의 침대도 종이로 만든 골판지 침대를 비치할 정도로 올림픽에서도 종이가 등장했었습니다. 일본은 디지털 시대에도 종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저변에 깔린 종이 왕국이니 일본에선 종이가 어디서 어떻게 등장해도 전혀 이상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에서도 지난해 디지털청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 이유는 일본 특유의 관료주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다시 보고서와 회의에 늪에 빠진 채 혁신의 길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것입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당초 디지털청은 프로젝트마다 팀을 짜서 활동한다는 유연한 조직 구조로 시작했지만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점차 그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일본에 뒤처진 디지털 현실을 혁신하려면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일본 전문가들의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관방 정보화 총괄 책임 보좌관인 쿠스노키 마사노리 씨는 일본의 디지털 혁신에 가장 참고할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그는 한국이 일본과는 다르게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이 동일한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며, 그래서 감염병 관련 정보 지원금도 신청 즉시 스마트폰으로 지급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전문가들도 한국을 칭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필리핀이 한국 덕분에 일본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필리핀 행정 시스템이 한국 디지털 기술 덕분에 환골탈퇴하면서 마침내 일본보다 선진화된 시스템을 보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최근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는 종이문서로 오고 가던 필리핀 정부의 세금 계산서를 전자화하는 디지털 조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은 이번에 코이카가 구축한 외기관 조세 업무 플랫폼 EIS로 기존에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세금 계산서 발급을 1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되면서 일본보다 행정 처리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2019년 기준 필리핀 조세 부담률은 18%로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필리핀 정부는 세제 개혁을 통해 세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세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가 필수적인데 필리핀의 기존 행정 시스템은 노후화된 서버와 프로그램 활용으로 전산 오류가 빈번했습니다. 각종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마다 납세자가 여러 종류의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조세 공무원이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 필리핀 정부는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번에 코이카가 나서 필리핀의 조세 업무 플랫폼 EIS를 구축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 것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EIS는 납세자인 필리핀 기업들이 특정 URL에 접속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부가세 조사, 부과, 납부, 확인, 발급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입니다. 개발된 시스템은 올해 안에 필리핀 주요 100대 대형법인 세무행정 시스템과 연동해 운영되며 향후 필리핀 전 지역, 전 납세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필리핀은 한국의 도움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 효과적인 세원 확보라는 3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는 매년 태풍과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한국의 전산 시스템 덕분에 이러한 피해까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에 구축한 한국의 홍수 예경보 시스템이 최근 큰 효과를 거두면서 필리핀 기상청장이 직접 한국에 편지를 보내 고마움을 전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필리핀은 해마다 태풍 강습으로 대량 피해가 나는 재난 다발 지역입니다. 2011년에는 시간당 풍속 65km 규모의 태풍 와시가 필리핀 민다나오 섬을 강타해 1200여 명이 숨지고 농가와 공공시설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뒤로 필리핀 정부는 한국의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SOS를 쳤고, 재난안전연구원은 이를 받아들여 카가얀 데오로시에 홍수 예경보 시스템과 자동 우량 경보시설을 구축했습니다. 마침내 해당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효과는 어마어마할 정도로 놀라웠는데요. 2017년 말 필리핀의 중형 태풍 댐빈이 2011년 태풍 와시 때와 비슷한 경로로 휩쓸고 지나갔지만 피해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와시 때 피해가 집중됐던 카가얀 데오로시에서는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재산 피해도 미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필리핀 언론은 한국 덕분에 재난 시스템 대비가 돼 있어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필리핀 기상청장은 재난안전연구원에 감사 편지를 보내 필리핀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시스템 증여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이와 같이 한국은 훌륭한 ICT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엔이 2년마다 발표하는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도 193개 회원국 중 전자정부 발전 지수가 여러 번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는데요. 온라인 정책 참여 활성화 수준을 평가하는 온라인 참여 지수의 경우 미국, 에스토니아와 공동 1위를 기록하며 디지털 강국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입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도 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종합 1위를 차지하면서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에 1위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부가 더욱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과제를 충실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팩스의 나라, 종이의 나라 일본이 디지털로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본은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에게 디지털 행정을 제대로 배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